안녕하십니까. 건재활의학과 김병희입니다. 녹는실을 이용한 그 통증과 밸런스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실습 환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실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예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 녹는실로 통증과 밸런스를 치료한다는 의미는 그 도수 치료학적 관점에서 보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 도수 치료랑 녹는실과의 관계, 주사하는 것의 관계, 이 주사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녹는실이 도수 치료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좀 어, 어,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음, 보시면 도수 치료, 현대 도수 치료의 원리는 그 세그멘탈 지오마틱 디스펑션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탈 지오마틱 디스펑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그 발생학적인 것부터 시작된 세그멘탈 그 개념에 더 파실리테이션 하는 정확한 파실리테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수치료 기법들을 이용하죠. 도수치료 기법뿐 아니라 그 피부의 얕은 곳에 녹는 실을 넣어주는 방법으로서 신경신호를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신호를 콜라겐을 자극해서 신경신호를 교정해 줌으로써 세그멘탈 조마틱 파실리테이션을 예,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을 또 역전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한 치료다. 그것이 KP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음, 아마 도수 치료 그 인증위가 지금 올해로 2년 2차까지 이제 됐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도수 치료 인증위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그 뭐 당락보다도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300개의 도수 치료를 좀 정리해주고 또 KPC에 대해서도 현대 도수 치료 원리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요. 도수 치료 인증이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는 것을 좀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 선교단체 누가의사에서 저는 이제 대가 없이 배운 그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을 통해서 녹는실 KPC가 탄생됐고 이론적 배경이 됐고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으로서 그 KPC까지 포함하는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으로서 지금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책이 나오고 어, 여러 멀티센터로 스타디하고 계속 에비던스 쌓고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임상의는 학문적 깊이가 좀 없어도 증례나 치료율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소신을 갖고 이제 그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근골격 치료는 보통 이제 코어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지금부터는 피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제 화두가 되어 있고요. 피부 가까운 곳을 치료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금 KPC 녹는실로 찾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치료는 이제 그러니까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그죠? 스타빌라이징, 맥길, 블리밍, 리벤슨, 바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 우리 그 토심을 봤을 때 안테리어 쪽으로는 티비얼리스 앱도미니스,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라든지 뒤쪽으로는 멀티피더스, 아래쪽으로는 펠빅 플로어, 위쪽으로는 다이아프라금이 정확하게 스타빌라이징을 해주죠. 스타빌라이징 해주고 그것을 정확히 밸런싱하고 위치를 맞추고 하는 동작들을 정확한 동작들을 교육하고 그 스타빌라이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맥길이나 블리밍, 리벤슨 등이 말하는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근육 하나하나를 모터 컨트롤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허티스, 다이안리, 조안리, 페렐라, 리차드 등이 말하는 모터 컨트롤 쪽의 치료라는 것이죠. 코어는 제대로 코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타빌라이징하는 엑서사이즈군이나 모터 컨트롤하는 엑서사이즈군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코어를 정확하게 만드는 훈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달려왔고요. 그래서 이게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맥키리 말하는 빅3, 빅5 이런 동작들을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한 그 운동을 함으로써 뭐 좀 더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좀 더 모터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개발해서 열심히 좀 해봤고요. 또 숄더 디스키네시스 환자들, 디스키네시아 환자에게 또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세라토산트를 기본으로 한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를 탄성 밴드로 강화했을 때 좀 더 모터 컨트롤 만들 수 있고 스타빌라이징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고 연구해 본 적이 있고요.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만 정확하게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또 코어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탄성밴드로 머리만 쭉 이렇게 받쳐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또 열심히 또 치료를 시도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뼈대부터 바른 방향으로 프레이밍,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텐시그리티를 만드는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들을 우선 많이 했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거기서부터 있는 텐시그리티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테그멘터리 시스템. 근데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를 그렇게 만들고 프레이밍하고 텐시티티 만드는 데는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인테그멘터리 콜라겐을 자극해서 신경 신호를 딱 바꾸는 거는 단 10분이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선 10분을 투자해서 그 통증을 줄이고 텐시빌리티를 만들고 어? 하는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코어를 프레이밍하고 강화하고 텐시빌리티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치료가 바로 녹는실 캐피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는실을 통해서 그 콜라겐에 자극을 주고 신경 신호의 교정, 나쁜 신경 신호를 리세팅한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신경 신호만 남기고 나쁜 신경 신호는 리세팅한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그멘트 소마틱 디스펑션 자체가 도수치료의 정의, 도수치료 치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뇌랑 교통하는 적절한 세그멘트 파실테이션, 세그멘트 파실테이션 시키는 그 파실테이션 자체가 바로 신경신호의 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신호의 교정은 이렇게 콜라겐을 자극하는 이 콜라겐 섬유들 이스트라셀러 매트릭스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를 자극함으로써 신경신호 리세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녹는실이고 녹는실에 이 콜라겐을 자극하는 녹는실이 콜라겐 층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해한 신경 신호만 촉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그먼탈 파실테이션만 남겨서 그거만 만드는 그런 식의 치료가 바로 KPC 치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만들고 프레이밍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쉽게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텐시그리티 만들고 거기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을 콜라겐만 자극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간단하게 10분 만에 텐시그리티를 만들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개념이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면요. 하면서 피부 얕은 층에 이외 고유감각 반사를 쌓이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다이섹션하는 거예요. 이게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 이렇게 하이드 다이섹션을 통해서 나쁘고 유해한 반사를 또 교정하고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 이것도 이 얕은 층의 인테규멘터리 시스템의 리플렉스를
신경 신호를 다르게 하는 요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한 4, 5년 하면서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해온 거예요. 이 관절 범위가 일수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모습 볼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섹션에서 했을 때 관절 범위가 얼굴 표정이 바뀌는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똑같이 똑같이 캡시 녹는실로 하면 이런 식으로 녹는실로 하는 겁니다. 아까 2, 3분 정도 막 다이섹션 하면서 힘들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쑥 집어넣어요. 좀 익숙해지면 이 정도 속도가 아니고 하나에 0. 몇 초면 되는 쭉쭉 계속 넣으실 수 있고요. 넣으면서 추가할 수 있는 옆구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적 관절 범위가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돌아서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당기셨잖아요. 정말 많이 허됐어요, 통증이. 그죠? 여기 있겠고요. 이것은 전부 PNF 원리다. 그러니까 반사를 교정하는 원리는 프로프레세트 뉴로메스큘러 파실리테이션,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의 일종이 PN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시키는 PNF 원리로 이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녹눈실 치료 후에 딱 좋아지는 그런 치료들을 제가 우선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좋아지는 것을 우선 기능적 관절 범위가 딱 좋아지고 통증이 확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의사도 이 치료에 대한 컨피던스가 생기고 또 환자들도 이런 치료에 대한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많이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러죠? 이래서 물어보면 9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9점인데 얘기할 정도면 이게 여기 손가락에 주사? 원래는 손가락에 주사를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스트럭처럴 클루를 보고 보시면 스트럭처럴 클루로 약간의 스콜리오시스가 있고 플럼 라인이 이렇게 맞지 않고 하이포틱하고 리버스 C 커브가 있고 이런 식의 스트럭처럴 클루를 보였을 때 이거 어퍼티랑 MAA 정도에만 들어가는 KPC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바로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마스가 9점에서 2점으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정도 된다고요? 네, 7, 8 정도. 7, 8 정도. 네, 이게 이렇게 아파요. 하면 이렇게 하면 엄청 아프죠? 네. 이렇게 돌려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죠? 그죠? 네. 엄청 아프죠?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잡고 내가 쭉 하면 그리고 안 되죠? 네. 이렇게 잡고 아까랑 진짜 그러네. 점점 이게 3분 정도 걸려요. 원래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했던 게 바로 하는 건데 근데 느낌이 완전 틀리죠? 네. 쭉쭉 가잖아요. 그죠? 네. 환자가 근데 느낌이 아까 아픈 거 하면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 네.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그 통증이 거짓말하는 거 조금 있긴 한데 아까 7, 8 네. 아팠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뭐 2 거의 정도? 1, 2? 네. 보통은 이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뭐 1, 2? 근데 네. 1, 2가 된 이유가 있어. 네. 근데 옆구리 하면은 네. 1, 2도 없어져요. 이제 볼게요.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지? 진짜 거짓말 같지? 네. 근데 내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옆구리까지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죠? 네. 그죠? 그 팔목은 그럼 주사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옆구리 KPC를 하고 나서는 바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그런 그걸 보였고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클로를 어디를 이제 KPC를 하면 될지를 클로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족보가 되는 자리들은 잘 모르겠다 하면 족보가 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좀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 환자에 맞는 것을 좀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옆구리, 그다음에 어퍼티, 있죠. 상부 흉추 쪽에 있는 험프를 주로 공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아프세요, 그죠? 네네. 하면 아프세요. 아파요. 그다음에 팔꿈치 여기 올라가는 벌써가 굉장히 벌써 폭탄까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너무 0에서 10점까지만 몇 점 아프세요, 이게? 얘기예요. 거의 10점이에요. 10점 거의 10점? 네. 그리고 그럼 얘는 그것도 아파요. 이것도 거의 10점. 네. 이게 다 아픈 굉장히 많이 염증작이라서 많이 살살 가는데 어때요? 아까는 아끼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그죠? 상태로 하는 거 훨씬 부드럽죠? 네, 근데 팔꿈치만 아프네요, 왼쪽. 팔꿈치는 원래 아프다, 네. 그죠? 그죠? 이거 아프고 그다음에 괜찮죠, 그죠? 네. 이렇게. 그죠? 네. 얘 눌러서 자 보세요. 느낌이 이제 본인이 신기하죠? 팔꿈치 없네.
통증이 여기 손가락 눌러보세요. 여기는 방아쇠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줄 거예요. 통증이 이게 안 좋으면 딱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증폭되는 게 여기 걸리는 거 네, 통증은 뭐. 네. 근데 여기가 신기하네.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없다 그러는데 조금만 제가 제가 만져보면 눌러드릴게요. 제일 아프죠. 요 자리. 네, 거기에 보여. 여기 아픈데 아까는 10점이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한 3, 4? 3, 4점. 이렇게 내고 그래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네네. 어쨌든 그렇다고 시술을 안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전전lang 염증도 뽑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리죠? 다시 한번 잡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약간 돌 같을 때만 돌. 플렉스 막 근근들이 잘 움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수술까지 이게 시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디스크 방사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럼 라인도 안 맞고 있죠. 어퍼티 험프도 있고 어디를 해줘야 되겠구나. 자세를 보면서 바로 어디 해줘야 되겠구나. 클루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어떻게 어깨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네네. 방사통이 아프신 너무 지는 좀 아파했죠.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넘었고 네. 좀 많이 아플 때 많이 아프죠? 네, 지금도 그냥 이렇게 써도 그냥 좀 이렇게 있어요. 있어도 아파요.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있어도 아프고 그런 땡기고 네네. 이제 스퍼링 손 패스는 이렇게 하면 저리고 당연히 그죠? 양쪽 이렇게 하면 저리고 땡기고 그죠? 어깨 어떻게 뒤쪽으로 해가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아픈 것을 이렇게 옆구리, 엉덩이, 쥐맥 쪽 그죠? 안테리어도 굉장히 에디필로 패시 있고 스퍼링 러밍 있으신 분들은 이 안테리어 넥 쪽에 콜라겐 자극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줘요. 보통. 하고 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안테리어 넥 느낌이 있고 그럼 레터럴 10점이라면 안테리어 지금 넥 한 이런 몇 데 점 정도 되는 굉장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의 이 양쪽을 예, 하면 예. 거의 1, 예. 1, 2 10점이었는데? 정도? 예, 그죠? 예. 1점, 2점 정도? 네네. 10에서 1.2점으로 좋아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남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번 더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원래 그 비디오도 있는데 길어지니까 뺐는데 이제 나중에는 다 좋아졌는데도 이제 막혔다고 오십니다. 몇 번 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경험이니까. 그렇다고 녹는실 넣는 게 그렇게 부담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맞으러 오시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시면 아프죠? 그죠? 추벽증으로 많이 수술까지 예약한 그다음에 분이에요. 이쪽도 좀 슬기인데 이렇게 누르면 하고 소리 나죠. 좀더 아프시고 근데 아프진 않아요? 조금 아파요. 좀 아파요? 자세. 지금 좀 아픈 느낌? 네. 시큰하고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 환자고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족보 같이 옆구리나 UA, 어퍼 앱도멘, EOA 옆구리 그런 자리를 하는 게 이제 스쿼트 할때 아까 아팠죠? 안 아프네? 안 아프다 그죠? 네. 안 아프네. 스쿼트 아까 스쿼트 할때 아팠잖아요. 네. 여기 한번 앉아. 아팠는데 안 세게? 아프고. 아주 세게. 인트라파텔라 리전은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아까는 세게 아프잖아. 눌렀는데도 안 아프지? 통증 점수가 0점이 됐어요. 0점이 될 정도로 그죠? 많이 아프죠? 그죠? 이렇게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레터럴 리스텐시 테스트가 양성인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아프고? 이제 들어서 뒤로 제칠 때는 이 젖힐 때 좀 아파요. 좀 아프죠? 네. 여기 골반이 한쪽으로 아프죠? 아파요. 이게 이제 그죠? 레터럴 많이 리스텐시 아프죠?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게 요거는 골반이 좀 한쪽으로 예. 밀려 있는 시간 쳤죠? 상태로 이런 테스트가 또 이쪽이 네, 풀리고 이분 같은 경우 있으니까. 왼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여기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밀려 있으면 오른쪽 어퍼 앱도멘 쪽, 오른쪽 어퍼 앱도멘 쪽을 하면 KPC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경우 자리하고 홈케이지 자리 보세요. 덜 아프네. 덜 아파요. 손에 이렇게 그렇죠. 아까 6점을 잡고 들어서 뒤로 제칠 때는 좀 아파요. 좀 아프죠? 네. 더 좋아지죠. 제가 머리 감을 때 네. 감으면 샤워 틀어 감으면 이걸 못했죠. 이걸 못 해가지고 그냥 아예 샤워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목에 못 쓰기니까, 손에 못 쓰기니까. 그렇죠. 지금 네. 피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기하죠. 아직 시간 조금 더 해야 돼요. 하늘 길이 보고 멀어요. 진짜 많이. 이렇게 샤워를 그 머리를 못 숙여서 못 감는 분이 바로 이렇게 샤워까지 바로 머리를 감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었고요. 네. 이분은 봤을 때 노출 주름이 확 엑스레이 이상에서 벌써 플런 라인이 안 받고 노출가 5, 4, 3이라면서 포스테리 데비에이션이 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기도 얌전히 좋을 거예요. 그죠? 아까는 이런 것도 아까랑 많이 틀려요. 그죠? 하지로 오른쪽 하지로 아픈 게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자극이 많아요. 유행 이현자 특히나 인근관 리전 인근관 쪽에 있는 그죠? PST, 패스틱이나 로컬 PST가 전부 다
굉장히 강양성으로 보이는 환자라서요. 이렇게 그렇죠. 녹는실을 이렇게 넣어주면 발목까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계속 발목도 신기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내리는 느낌이 합니다. 완전 아, 쭉 내려가죠. 네. 그죠? 떨어지는 좀 볼수 있고 자, 아까 이거 확실히 또 생긴 거 해볼게요. 확 이제 어때요? 쫙쫙 생기잖아. 네. 아프긴 아픈데 아까처럼 그러진 않죠? 네. 그죠? 아프긴 아플 거야 아마. 네. 이거 했다고 완전 아프지 않은데 플레스 아까랑 틀리죠, 그죠? 네. 아까 악하는 거 네, 네. 콜라겐을 자극해서 나쁜 이게 뭐 이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눌렀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안 아픕니다. 바로바로 안 아프- 안 아프다고 안 아파. 네. 아까 7점이었잖아. 그치? 처음으로 안 아팠을 아파요? 안 때 아파? 그대로 누르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렇게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 선생님 머리가 많이 풀렸어요. 머리가 풀린 느낌 좀 네, 네, 머리 삐통하는 느낌. 어지럽고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네, 네. 아로님이 쭉 돌아가요. 네, 네, 많이 좋았죠. 원래 뻥뻥 안 가잖아요. 아, 원래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네, 네. 해보면 내 몸에 닿아도 될 정도. 네, 네, 네. 눌러서 쭉 가는 것도 훨씬 낫죠. 아. 그죠? 아,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쭉 네. 보세요. 그다음에 머리 이네 그죠? 제가 아까 이쪽이 안 좋을 거라 했잖아요. 그죠? 네. 아까 네, 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게 없죠, 그죠? 네, 그죠? 네. 오케이, 얘도 좀 확 이제 그 뭐지? 사우나 들어가고 마사지 받고 그냥 뭐 근이완제 맞은 느낌? 그냥 확 풀린 느낌? 확 풀린 느낌. 예, 강직이 어, 확 풀린 느낌. 확 예, 풀린 느낌. 예. 지금 아픈 게 아까 6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2점 떨어졌다가 예, 예. 지금은 머리 아픈 건 한 1점? 예, 1점 정도. 예, 예. 것 같은데 이전에는 되게 몸이 이렇게 말리면서 굳고 강직되는 그런 엔세사이티스 느낌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처음 본 동영상하고 그닥 차이 없이 그냥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사우나 받고 좀 늘어지는 느낌? 그 느낌 들고 제가 항상 누웠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살짝 들리는 게 있었었는데 그 이쪽 실 넣어주시고 나서 이게 편안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제가 그 자세나 그런 것들이 이상해지는 게 패솔로직 리플렉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솔로직 리플렉스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좀 신뢰가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과 선생님 말씀이니까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상부 경추통, 어지럼증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골반이 떨어지는 지금 엑스레이상에서도 그리고 그 골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인규날 쪽을 좀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패트릭이 좋아지면서 그 관절 가동성이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그 환자분들 많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저희 병원에 여러 번 다니면서 잘 안 낫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기다려봐. 옆에 너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1년 아파요, 안 전에 이제 조금 덜 했네. 조금 들어간 것 같아. 어머니 지금 할 때가 더 많아. 안 돼서 제가 있다가 이것저것 잘 안 네, 나니까 일어나 보세요. KPC를 그냥 어. 했어요, 그냥 어때? 여기저기 막 다 이제 뭐 이게 해가지고 스쿼시 되네. 해가지고 그죠? 네. 스쿼시 돼. 아까는 안 손도 못 좋다고 댔잖아. 다 해드렸어. 뭐. 지금 어때요? 좀- 제가 막 네. 문지르고 막 사이트.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안 아파요? 덜 아파. 안 아파. 덜 아파, 안 아파? 맥스면 다 안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거 엄청난 거야 이게. 네. 여기는 여기도 안 아프고. 그죠? 네, 이렇게 앉지를 못했어요. 앉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뭐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네. 예, 예. 이거 안 붙잡고는 못 일어났어. 그렇지. 이랬던 분이에요. 이렇게 관절범위도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이랬다가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왼쪽 확 들어가지. 나 보이지? 나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무릎을 자꾸 돌리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무릎 짚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게 확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1년 후에 오셨어요. 이 어깨가 그래서 1년 후에 그냥 오셔서 너무 아프고 냉장고도 못 열고 뭐 그랬는데 어깨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 엉치 허리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 번을 또 다 했어요. 또 2번을 그랬더니 야 걸어댕길만 하고 서 있지도 못했는데 엉치가 빠질라 해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앉았다 일단은 일어났다 하는 것도 이렇게 앉았다 꼬부렸다 일어나 이 어깨가 그냥 너무 아프고 냉장고도 못 열고 그랬는데 어깨가 많이 앉았다 꼬부렸다 일어나려면 예,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바로 되고 목도 여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짠 하고 좋아지는 케이스 위주로 항상 준비를 하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환자분들이 보니까 자세가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까지 찍어보지는 못했던 게 설마 엑스레이까지 좋아지냐? 근데 왜냐하면 저도 도수치료를 10여 년 열심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비포 애프터 엑스레이를 계속 많이 찍어오고 아니 6개월 1년씩 운동을 시키고 제대로 해도 이게 자세가 막 확 좋아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엑스레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뭐 이쪽 뭐 스콜리오시스나 이쪽 도수 치료나 이쪽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캐피시를 하고 나서 녹는실 했다고 바로 좋아질 건데 한 번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확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해봤는데 5분이 연속으로 굉장히 좋아지셔서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월 말경이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저도 저 스스로 컨피던스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하고 진짜 엑스레이가 좋아져?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모든 환자들 풀 KPC, 그러니까 온몸에 KPC를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엑스레이를 찍었고요. 물론 엑스레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러지 조금 좋아진 사람이 있고 많이 좋아진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다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찍어 보니까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만 해도 이게 162장이었는데 바로 엊그제 했을 때 350장이었고요. 엊그제. 그냥 5개월, 6개월 아직 안 됐는데 350장, 60장 이렇게 지금 사진이 모일 만큼 비포 애프터가 나올 만큼 이렇게 어, 그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스스로는 이제 컨피던스가 완전히 생겼어요. 당연히 엑스레이 이렇게 바뀔 만큼 그래서 이게 에, 콜라겐을 자극해서 리플렉스 컨트롤을 통해서 자세까지 바뀌는 거, 뇌를 바꾸는구나 하는 컨피던스 완전히 생겼어요. 저 스스로는. 근데 이제 환자들에게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다 보니 비포 애프터 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세 바뀌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드는 게 쉽진 않으나 이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이버 밴드, 굿밴드 의사들 모임에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 검색하실 때 이게 영어로 굿밴드 이렇게 쓰시고 의사들 모임 이렇게 검색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그냥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있구나. 우선은 엘보가 한 2년 정도부터 음. 많이 아팠어요. 팔도 아까 선생님한테 이제 시술 받으면서 팔도 우선 통증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와서 지금 오늘 이제 시술을 받아 보니까 우선은 자세가 특히 목까지 제가 목 디스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시술을 했어요. 목 척추를. 근데 지금 오늘 해보니까 바로 목이 이렇게 쭉 펴지는 던이 능력이 지금 생긴 것 같고요. 근육 자체가 이완되니까 이완되는 거를 제가 몸에서 저도 근데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딱 이게 딱 받고 나서 좀 느껴지는 거죠. 많이 이완이 되고 가슴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완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깔짱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우선 골반 위주나 척추, 목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의 플럼 라인이 이렇게 좋아지고 전체적인 얼라이먼트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펠빅 하이트도 좋아지고 왼쪽에 ASIN 때문에 이게 찌그러진 업트레이트 포라멘이 이렇게 넓어지고 좋아지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펠비스가 두 줄로 이렇게 토션된 것들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관찰되고 있죠. 이 정도의 그 엑스레이 변화는 보통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좋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인다. 포스트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좀 똑바라지고 어퍼티 험프가 이렇게 좀 똑바라지고 그죠? 어, 플럼 라인에서 많이 벗어난 C 스파인의 센터가 이렇게 중심 라인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죠. 이 정도의 결과도 어느 정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 흉곽 자체가 틸트되고 데비에이션 된 게 확 좋아지는 게 관찰이 되죠. 그 경추도 7, 6, 5 방향으로 데비에이션 있던 게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게 보이고요. 립 마진에 이렇게 압력선이 올라갔던 게 압력선이 훅 좀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엑스레이가 뭐 이 정도 보이는 건 굉장히 또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흉곽 같은 경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흉곽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코렉션하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흉곽이기 때문에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흉곽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페비스 엔트리트 된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펠비스 더블 라인이 원 라인을 내고 포스텍 된게 스트릿 원 라인으로
업라이트가 생겼고요. 어퍼티 험프도 이렇게 좁아진 거 관찰되고요. T스파인의 스콜리오시스 각도가 그 커브 앵글이 19도에서 12도로 많이 호전된 게 눈으로도 관찰되죠. 그 다음에 펠빅 하이트 좋아진 것도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흉곽 자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확 틸트되고 데비에이션 됐던 게 딱 잡히는 게 보이죠? 그 목 플럼 라인이 원래 플럼 라인에서 왼쪽으로 많이 빠져 있던 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도 관찰되고요. 그죠? 어퍼티의 험프가 이만큼 딱 있던 게 이렇게 확 잡히는 게 관찰이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방아쇠 수치도 있으셨었고, 이런 자세 이상도 있었던 분인데, 저희 병원이 그 방아쇠 수치 전문 병원이라 방아쇠 수치 많이 하는데, 이런 방아쇠 수치 하시는 분, 손목 터널 증후군 시술하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99%가 아니고 100% 상체 자세 이렇게 그 나쁜 게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상체 자세에서부터 나쁜 손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목, 허리 이렇게 아프신 뭐 프로로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보면 헤드 틸트도 좋아지고 숄더 펠비스 하이트도 좋아지고 특히 볼 수 있는 건 흉곽이 포스트 딱 다 넘어가 있던 게 좀 중심으로 잡히는 게 보일 수 있죠. 펠빅 토션 또 더블 라인이 원 라인으로 이렇게 좋아진 거 관찰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C 스파인 데비에이션이 엄청나게 있던 게 중심 라인으로 이렇게 가까워진 거 보이죠? 그죠? 어퍼티의 험프도 그리고 중심 라인에서 앞으로 훅 쏠려 있던 게 또 저 중심 라인에 가까워지는 어퍼티로 바뀐 것도 관찰되고요. 이분도 TL 스콜리오시스 있는 19도의 것이 11도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분은 두통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자세 보는 사람들은 오리진을 서비컬 오리진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부 경추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상부 경추 두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세를 같이 보게 됩니다. 자세에서 틀어져서 상부 경추에서 두통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스콜리오시스나 하이포틱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된 경추성 두통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그리고 림 마진의 프레셔 올라간 거 해결해주고, 이런 정도만 해줘도 두통. 그리고 C1, 2 레벨에서 KPC 한두 개 정도만 넣어줘도 눈이 맑아진다고 하면서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이제 속출되고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와, 정말 재밌네 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럼버 컵 앵글이 16도에서 10도로 좋아진 거 눈으로도 그냥 쉽게 육안으로도 관찰될 수 있죠. 그리고 펠비스 더블 라인이 원 라인으로 되고 포스텔트 토션 다 좋아지고요. 이번엔 럼바 데비에이션이 한쪽으로 확 된 게 육안으로 봐도 데비에이션 각도가 확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플럼 어, 립 마진 프레셔가 이렇게 각도가 스티프했던 게 각도가 뭉툭하게 풀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립 마진의 앵글, 이게 립 마진 앵글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지만 제가 엑스레이 자체를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을 잘 볼 수 있는 리스팅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그거에 자세한 거는 국밴드 운사들의 모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직관적으로 엑스레이를 봤을 때 플럼 라인을 긋고 또 직관적인 몇 개 라인을 단 몇 분 내에 쉽게 긋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고안한 거고요. 여기도 일약 윙 바깥쪽에서 또 그 립 케이지의 그 모서리 쪽을 그 그어서 그래서 이 라인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쪽에 올라간 피부의 압력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부의 압력을 보고 피부의 어떤 부분에 더 압력이 가고 어떤 부분에 더 그 나쁜 반사들이 모일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더 신경신호가 더 쌓이고 차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 KPC를 넣어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퍼티가 이렇게 험퍼가 있는 것도 이렇게 좋아지고죠. 더블 라인도 원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 이제 몇 달 전에 그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좀 다쳐서 네. 그 여러 간이어이나 2달 전부터 이런 갈 때 좀 근데 심해가지고 녹는실 그분들 뭐 얘기하는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엑스레이 좀 희한하게도 치통이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적으로도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경추, 무게중심 점들이 이렇게 호전되고 어깨 높이도 호전되고요. 그렇죠. 이번 거 보면 이분 겁니다. 이렇게 어깨 높이 호전, 어퍼티도 이렇게 호전되고요. 이게 토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관찰되고요. 이분 같은 급성 기환자도 좋아진다. KPC를 통해서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인데요. 이렇게 느낌이 여기서 막 잡아준 게 여기서 잡는 게 나와. 좀 인색하시네. 이렇게 패시브 스트레스를 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건 이게 굉장히 웃기시죠, 그죠? 굉장히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좋아하셨는데요. 반 정도로 좋아졌어요. 아픈 게 이만큼이면 이게 증폭된다. 증폭됐던 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아지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좋아지니까 바로. 그죠? 뭐 좋아지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은 이렇게 물론 이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커렉션 되고 이 반사가 좋아지는 것을 잘 이용해서 근본 치료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본 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코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코어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테그메트리 시스템에서부터 간단하게 치료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면 훨씬 더 빨리 그거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냐는 말이죠. 저는 왜 안 하냐는 말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허리가 끊어질라게 요가. 허리 끊어질랑게 이러면서 그죠? 이제 올부터는 이 골반이 빠질라게 또.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여기는 유연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몸이 하고 부드럽죠. 끊어질라고 하는데 그게가 부러지고 반드시 접히네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접히지는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면 이게 각도가 26도였다가 점점 각도가 이게 좋아지는 게 보이죠. 19도, 12도까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라이트, 스파인의 업라이트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지는 쭉 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포스트가 확 됐던 게 점점 이렇게 쓰는 거 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도 이렇게 휘고 휘었었는데 옆구리에 자세가 또 주름이 하나, 우선 내가 휘었는데 주름이 하나 엑스레이 있다는 분이에요. 찍으니까 직접 펴지고 보면 주름이 상태가 깊게 새겨져 있어요. 펴지고 엑스레이 보시면 이해가 그래서 돼요.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립 마진 프레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분은 이렇게 캐피시 하면서 보면 이쪽에 주름이 확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확 들어간 게 근데 하고 나서 보면 주름이 싹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거를 환자분도 허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플랭크 옆구리 쪽에 이렇게 그죠? 립 마진의 프레셔가 확 올라와서 각도가 예각으로 확 돼 있던 게 둔각으로 확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그, 그, 음, 음, 음. 이러면서 스티프한 요 립 마진 프레셔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스펀디를 리세시스도 있는데 리세시스도 이렇게 좋아지는 걸 좀 관찰할 수 있어요. 아, 리세시스가 좋아져?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직접 보시면 지금 이게 몇 케이스 모아봤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옆구리에 이렇게 쭉 줄이 하나 생긴다는 분. 이분 같은 경우는 흉곽과 골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죠. 그래서 그 일리오코스탈 신드롬, 일리오코스탈 프릭션 신드롬.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일리움에 부딪히는 게 있을 정도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펠비스랑 흉곽의 거리가 이렇게 살짝 멀어지는 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 펠비스가 포스틸트 이렇게 심하게 됐던 게 포스틸트도 좀 이렇게 쓰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일리오코스탈 프릭션 신드롬까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게 립 마진의 앵글 자체가 굉장히 스티프했던 게 확 좋아지는 것도 이렇게 관찰되고요. 이분이 요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당연히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흉곽과 골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고 이 립마진 앵글이 이렇게 커져 있던 게 예각으로 돼 있던 게 둔각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압력이 확 좋아진 게 눈으로도 관찰이 된단 말입니다. 앞쪽으로도 보면 소렉스는 대부분 포스텔시트로 나빠지죠. 그 현대인들은.
근데 그 일리오 코스터 신드롬 있는 분들은 안티리틀트를 굽어지면서 이그 립이 일리움에 걸리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앵글 자체가 이렇게 스티프했던 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 바로 관찰할 수 있고요. 골반도 포스틸트 됐던 게 이렇게 바로 쓰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분 일단 먼저 무릎이 아파서 설명으로 왔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그 하신 햇빛이 분이에요. 녹는실 그 움직이는 저는 거가 이제 잠을 신기했고,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봐도 이제 몸의 균형이 맞아진 게 이제 더 되게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등을 대고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걸 거의 한 제가 이거 10년을 왜 찍었냐면 보면 너무 오랜만에 잠을 너무 편하게 자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이분이 네,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잠을 10년 동안 이게 잘 제대로 못 자서 이렇게 등 대고 오래 잔 적이 처음이래요. 물리치료소에서 잠깐 잠게. 그래서 막 나중에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찍은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엑스레이 토션된 게 이게 좋아지고 이렇게 플럼 라인도 좋아지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3, 4, 5 리셋식한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좋아진 거 바로 관찰되죠. 그 골반이 포스틸트 이렇게 심했던 게 이렇게 포스틸트 좋아지는 게 이제 관찰이 되죠. 그죠? 림마진 각도도 이렇게 확 인테그멘탈이 압력이 증가됐던 게 이렇게 감소되는 거 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분 5번, 4번 스폰딜리시스 이만큼 리셋이 심한데 이게 쑥 들어가는 거 관찰될 수 있고요. 포스틸트도 굉장히 좋아진 거 관찰될 수 있고 데비에이션도 좋아졌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레터럴 리셋시스가 좋아지는 레터럴 리셋시스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레터럴 리셋시스는 굉장히 나쁜 증상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렌티큘패시 많이 만들고 좋아진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 된 게 이게 쓰는 거 관찰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테리티가 이렇게 좀 잡히고 골반 포스트잇도 이렇게 잡히고 그죠? 두통, 둔부통 굉장히 좋아지는 게 관찰되고요. 럼바 스콜리시스가 이렇게 짠 하고 많이 잡히는 거 관찰됐죠? 플럼 라인도 이만큼 시스파인 플럼 라인도 이만큼 쫙 갔던 게 중심선에 거의 가깝게 변했고요. 5, 4, 3 데비에이션 됐던 게 굉장히 중심 라인으로 가까워진 모습 보였고요. 토션도 좀 원라인으로 좋아진 거 관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이게 엑스레이가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같이 공유하고 선생님들도 하면서 또 컨피던스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이미 이게 자세에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됐고 그런 것은 결국 피부의 얕은 층에 있는 것부터 교정을 했다. 무의식에서 생겨난 나쁜 반사 쌓인 자리들을 교정하고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 결국 KPC 방법이다. 그래서 브레인을 변화시켜서 텐시그리티를 만드는 게 KPC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습 세미나에서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실습 세미나에서 사실 진짜 실습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예습하시라고 사실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KPC 포인트들은 이런 식으로 온몸의 포인트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이런 KPC 포인트가 스테코가 말하는 센트럴 코오디네이션, 센트럴 퓨전 포인트들과 굉장히 일치된다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지? 근데 사실은 왜 그러지가 아니고 스테코가 말하는 거는 그 도수 치료 방법이잖아요. 도수 치료 방법. 도수 치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그멘탈 지오마틱 디스펑션을 좋아지게 하는 세그멘탈 파실테이션입니다. 세그멘탈 파실테이션이 결국 인테그멘탈 시스템을 자극하는 KPC도 세그멘탈 파실테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세그멘탈 파실테이션 중에 PNF, 프로프로세스 뉴로 머스큘러 파실테이션이 결국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가 같아지는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같아지는 이유가 그 정맥 통증 우리 노한규 회장님께서 하신 정맥 통증 저도 정맥 통증을 학회를 만든 7명 중에 1명이고 근데 그 포인트가 같다는 이유는 뭐냐면
정맥 통증할 때 스클레로세라피하고 정맥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맥 안을 채워서 딱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딱딱하게 만들어준 것 자체가 포린 바디 역할을 해서 그게 바로 리플렉스 컨트롤을 하는 주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포린 바디 리세팅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캡시 포인트랑 같아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통증이나 관절 범위 증가의 예만 들었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손떨림이나 이 환자가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KPC로 좋아져요. 근데 KPC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정맥 통증 스클레로세라피랑 굉장히 좋아지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환자가 왔을 때 이거 떨잖아요, 그죠? 이 떨고 있는 거를 유해 반사 떨고 자극, 왔어요. 고유감각 방아쇠 반사 수치 알고 자극, 왔어요. 안쪽 자기가 쪽 반사를 차단하고. 방아쇠 수치 시술해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초음파 보니까 괜찮아요. 시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맥통증이구나. 그래서 정맥통증을 해주려고 사실은 이렇게 보다가 스트럭처럴 클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플럼 라인, 달마코, 롱앤슬렌더에 하이퍼틱, 로더틱 하고 그래서 KBC를 먼저 해줬더니 손 떨림 이렇게 완전히 소실 족구 자리만 해주고도 완전히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정맥 역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러워.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지럼증 요 자리. 같은 경우 네. 해결되는 것도 이거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렉스를 설명하면 설명이 된다. 아니면 몰라도 어지럼증은 확실히 하고 나서 확실히. 바로 근데 여기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눌러도 잘 모르겠죠. 아팠는데,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신기하죠? 네. 네. 어지럼증이 괜찮아지고 어지럼증도 좀 괜찮아지고. 네, 아까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뒷목을 갖다가 누가 망치를 치는 것처럼 계속 두드리는 거 머리가 띵한 것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만히만 피로해지고 머리가 계속 띵하고 어떨 정말 심할 때는 누가 망치고 뒷머리 이렇게 계속 너무 때리는 간단하게 것도 치료가 그때까지 되니까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환자도 지금은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오른쪽 어깨가 계속 들렸었는데 지금은 의식하지 않아도 어깨가 내려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어깨가 내려가서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든다. 네. 이제 오케이. 자세까지 좋아지면서 좋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는 거는 어때요? 어지러운 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제 어지러운 거는 아예 뭐 어때요? 못 아예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네. 어지러운 거 못 느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픈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자가재활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제 최종 목표는 자가재활입니다. 자가재활할 때까지만 치료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이제 KPC를 넣어주면 좋은 포인트는 결국 스테코가 말하는 CCCF 포인트랑 일치한다. 그리고 스클레로세라피 정맥 통증 하는 부위랑 일치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는 이게 피해대포 원리에 의해서 치료된다는 증거고요. 리플렉스를 교정한다.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리가멘트 인터링크, 발레 포인트, 러벨 릴레이션십, 어토제닉 패실리테이션, CIS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수 치료적인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 왜 좋아지냐? 왜냐면 세그멘트 패실리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본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KPC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트랜스뉴럴 디제너레이션을 역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요법 중에 많은 요법들이 도수 치료 요법이 있어요. 그런 요법들의 일부다 KPC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랜스뉴럴 디제너레이션을 없애려면 스티뮬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스티뮬레이션을 각종 도수요법을 스티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KPC를 가지고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에 스티뮬레이션을 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랜스뉴럴 디제너레이션을 역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도수 치료가 말하는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 도수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펑션을 역전시키는 것. 그것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PC다. 인테그멘트 시스템을 자극하는 KPC가 그 세그멘트 파실리테이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는실은 이제 정말 아무 장비가 필요 없어요. 롤러 펌프, 소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초음파 안 보고 해도 됩니다. 너무 얕은 곳에 실습
한번 같이 실세미나 한번 하시면 한 번 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모든 걸 막 할 수 있을 정도 되고요. 소모품도 전혀 들지 않죠. 그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한 포인트가 0.5초, 0.3초면 되니까요. 이제 쭉쭉쭉쭉 이 정도 속도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10분 이내에 기능적 관절 범위가 호전되고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좀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환자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임산부도 맞을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안전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차단술이나 프롤로 이런 거 하기 전에 요 나쁜 방사 교정하는 KPC 몇 개 정도 이렇게 처음에 서비스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는 실을 몸에다가 한다는 거는 의사들도 뭐 그런 거로 치료가 돼? 심지어 저도 제가 들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환자한테도 컨피던스를 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KPC는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일은 좀 모두 이제 전부 이제 29회 최대한 얇은 바늘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했고요. 조금 더 짧은 게 이 KPC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나 체구작은 남자. KPC2는 조금 더 체구 큰 여자나 일반 남성에게 좀 하고 제일 많이 쓰죠. KPC2를. KPC3는 이제 너무 좀 오베스하거나 체구가 크거나 그리고 아니면 ECM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바늘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두꺼운 바늘 25게지로 이렇게 좀 더 길고 두꺼운 이걸 가지고 직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덴시피케이션 심한 상황에서 이제 이걸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캡시포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고 이게 녹는 실이 끝에만 살짝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발목 같은 곳, 신경 찌르기 쉬운 부분이나 좀 익숙해지면 캡시4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요거부터 쓰는 게 좋고요. 그 두피, 스카프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스카프는 머리카락 때문에 손 감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많이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보이신 경우는 캡시4로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원도 쓰고 포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캡시4는 또 너무 재밌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수직으로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을 캡시4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레 포인트가 되는 곳이나 그러니까 아포노르틱 파시아 부분이나 아니면 스테코가 말하는 CCCF 포인트다.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캡시4로 수직으로 삽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KBC를 처음 런칭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서비스로 해주면서 좋아지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어퍼티나 MAA 1, 2, 이 위쪽 목덜미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에 인테그멘트를 목덜미 쪽에 있는 덴시피케이션 딱딱해진 환자들 있으면 딱딱해진 환자는 누구나 에브리바디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모든 시술할 때 거기는 기본적으로 좀 해주면 선생님들도 컨피던스가 많이 생겨요. 진짜로 많이 좋아지네? 정말이네? 거짓말이 아니네? 이런 게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더 다른 부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컨피던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장님 컨피던스를 높이고 손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료로 좀 여기저기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PNF 자가제할법까지 결국은 자가제할법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제 소신인데 아마 통증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은 자가제할에서 자기 스스로 바르게 호흡하고 바르게 힘주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서고 하는 방법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익혀서 재발 없이 또 예방하는 그런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녹는 실습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분들만 모아서 지금 조금 최소화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100명이 훌쩍 넘으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 있고 그중에 정말 이제
뭐 KPC를 10,000개 이상 뭐 이렇게 쓰신 분이 벌써 10분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두 분이라도 인정해 주시고, 남자는 원래 인정받는 걸로 살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이거 좋다 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힘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니까 더 기분 좋게 이 KPC 아주 인테그멘터리 시스템만 공략해도 쉽게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으니, 쉽게 직관적으로 간단한 치료를 해서 근본적인 머스큘러스켈레탈을 치료하는 초석을 미리 만들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테크닉이며 자가자혈법이며 하는 것들을 융합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네.